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르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대 5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생활 앱 6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뭐 생산성 앱이나 아니면 독서 앱, 운동 앱까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설명할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제 핸드폰 보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앱은 넌 얼마나 쓰니? 라는 앱입니다. 핸드폰을 내가 얼마나 썼는지 알려주는 앱입니다. 이걸 제가 구글 플레이에 리뷰 쓴 걸 보니까 17년도에 리뷰를 썼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핸드폰 바꿀 때 가장 먼저 깔았던 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핸드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제 핸드폰이고요. 아래쪽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별로 앱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파란색에 들어가면 넌 얼마나 쓰니라는 앱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오늘 3시간 15분을 썼네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핸드폰을 얼마나 썼는지 알려주기도 하고요. 왼쪽에를 보시면 앱 잠금이 있어요. 제가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앱 잠금에서 목표 사용 시간에 들어가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1시간 반 정도로 잠궈놨습니다. 아니 요새 유튜브 쇼츠 나오고 나서 한번 보고 있으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가끔 유튜브 지옥에 빠질 때 그럴 때마다 이 앱이 저를 통제해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앱 잠금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부터 몇 분 동안 바로 잠금을 하겠다 하는 기능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핸드폰을 특정 시간 이상 사용하면 핸드폰 자체를 잠그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바로 잠금이나 폰 잠금은 예전에 많이 써봤는데 결국에는 다 뚫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고 이 정도 사용했으니까 좀 줄여야겠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튜브 앱을 얼마 이상 사용하면 잠근다던가 그럴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은 앱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앱은 뽀모도로라는 앱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뽀모도로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계속 휴식 없이 일하다가 예전에 허리를 좀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어서 요새는 최대한 휴식 먼저 챙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기법이 이 뽀모도로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25분 작업을 하고 5분을 쉰다. 이걸 한 세트로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다른 앱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진짜 간편해 보이는 앱이 있어서 갈아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냥 타이머만 있으면 돼서 다른 기능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편한 앱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같이 봅시다. 뽀모도로 앱으로 들어가면 내가 설정해 놓은 시간만큼 타이머를 해주는 그런 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45분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이 45분 동안 작업이 완료되면 10분 동안 쉴 수 있도록 맞춰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저는 45분으로 맞춰놨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 25분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분 정도 쉬고 이 세트를 몇 번 반복한 후에는 좀 길게 휴식하는 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분 길게 휴식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앱입니다. 배경 색깔도 간단하게 바꿀 수 있고요. 뭐 핸드폰 자체의 알림으로 설정하던가 이 앱의 알림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뽀모도로 몇 세트 다음에 긴 휴식을 할 건지 설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루 목표 뽀모도로 세트를 정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8으로 설정해 놓으면 이 아래쪽에 점 보이시나요? 이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진동이나 뭐 자동으로 타이머가 갈 수 있게 설정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 뽀모도로 앱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 뽀모도로 기법이 중요한 거지 앱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맞는 앱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나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휴식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뽀모도로 기법은 프리랜서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한테 정말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기법입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앱은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앱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앱이지만
노션이라는 앱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 앱은 간단히 말해서 디지털 노트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앱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앱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질 정도가 되어서 정말로 강추드리고 싶은 앱입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면 이 바탕화면에 혼자서 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노션을 클릭해줍니다. 이 노션은 보통 제가 PC 앱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PC 앱이랑 모바일 앱이랑 연동이 되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핸드폰이 있으면 어디서든 이 노션 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제 노션 공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언이 있고 뭐 목표가 있고 해야 할 일을 아래쪽에 적기도 하고요. 맨 아래쪽에는 제가 작업하는 페이지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계부를 쓰기도 하고 독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아래쪽에는 달력 같은 거 일정도 다 적을 수 있고요. 읽고 있는 책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노션을 많이 다뤄드렸으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네 번째 앱입니다. 운동 앱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바로 런데이라는 앱입니다. 이 런데이 앱은 러닝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앱인데요.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런데이에 들어가면 이렇게 러닝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아래쪽에는 뭐 챌린지 러닝 같은 것도 있어요. 혼자서 러닝을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하는 앱입니다. 저는 30분 달리기 도전을 했었고요. 1주부터 6주까지 했네요. 또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서 요새는 이제 2주나 3주 정도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추워가지고 잘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훈련을 눌러볼게요. 첫 번째 훈련을 누르고 운동 시작을 누르면 코치가 옆에서 설명하듯이 나레이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루하루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서 정말 좋고요. 혼자서 뛸 때도 옆에서 코치가 같이 띄워주는 느낌이라서 정말 지속하기가 쉬운 그런 앱입니다. 이 앱에서 친구들끼리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 친구가 뛰고 있다 이런 걸 알림으로 받아서 그걸 응원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응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챌린지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요.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것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런 크루에 들어가는 것도 달리기를 지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앱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앱입니다. 이 앱은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노션 다음으로 추천해 드리는 앱입니다. 바로 오디언 도서관이라는 앱이에요. 오디오북을 빌리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자기 전에 핸드폰을 계속 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뭐 유튜브를 계속 본다던가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작업도 잘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 습관을 고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앱이 바로 이 오디언 도서관입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뭘 보는 대신에 이렇게 오디오북을 틀어놓으니까 이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오디언 도서관에 들어가서 여러분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도서관에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전 시립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이랑 제 대학교 도서관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책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누르면 생각보다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가끔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베스트에 들어가서 뭐 신경 끄기의 기술을 한번 듣고 싶다 하면 들어가서 작품을 대여하고 작품 전체를 다운로드해도 되고 아니면 와이파이로 들으셔도 됩니다. 작품 전체를 다운로드하면 와이파이가 없는 환경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취침 예약 설정이 있습니다. 저는 45분 후라고 설정을 해놓고 옆에 두고 들으면서 자는 편이에요. 어제도 실제로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들으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전자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 앱을 사용했었는데요. 저는 전자책보다는 이렇게 실물로 읽는 게 더 좋아서 그 앱은 요새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이 앱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습관을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은 앱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앱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블루라이트 필터입니다. 이 앱도 마찬가지로 제가 리뷰를 보니까 17년도부터 계속 잘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5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청색광을 잡아주는 그런 앱인데요. 밤에 청색광을 보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 청색광도 막아주고 그리고 화면 밝기도 조절해줄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블루라이트 필터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맨 위에서 색 온도도 지정할 수 있고 청색광을 얼마나 막아줄지 강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화면 밝기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잘 활용하는 기능은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기능입니다. 저는 밤 10시에 켜지도록 설정을 해놨고 아침 7시에 꺼지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다 좋은데 이 앱의 단점이 구글 플레이랑 좀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을 끄고 다운받아야 합니다. 그 점만 빼면 정말 좋은 앱이라고 생각해요. 밤마다 저절로 켰다가 껐다가 해주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쪽에 상단 바에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생활 앱 6가지를 추천해드렸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2월 블랙 저널이랑 같이 돌아올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원하시는 콘텐츠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 안녕!